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막바지 더위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온이 어제보다 더 오르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34도 예상되고 볕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하신다면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우리 지역은 오늘 비 소식도 없는데요. 하지만 요즘 소나기가 잦은 만큼 작은 양산 겸 우산을 휴대해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자식같이 키워온 쌀농사. 하지만 농민들은 논을 갈아엎으면서까지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쌀값 폭락의 원인과 대책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고요. 추석맞이 들썩들썩 원인동 마을축제가 개최됐는데요. 축제 현장 리포터 현장에서 다녀왔습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주간 주요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죠. 9월 10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2024 파리 패럴림픽이 어제 막을 내린 가운데 강원 소속 선수들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강릉시청 소속 사격의 박진호 선수는 R1 남자 10m 공기소총 입사와 R7 남자 50m 소총 3자세에서 모두 우승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또 강원도 장애인체육회 소속 정호원 선수는 경기 보조 선수로 함께 뛴 김승겸 코치와 보치아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혼성 페어에서는 은메달을 각각 획득했습니다. 원주시가 허가를 받지 않고 추진 중인 민간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최근 G사가 주택홍보관을 마련한 상태에서 관설동 일원에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임차인을 모집 중인데요. 이에 원주시는 해당 사업은 확정된 사항이 없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 마음체험센터와 정선 도박문제 회복센터가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맞아 지역 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방활동을 펼칩니다. 이번 예방활동은 도박 중독 추방의 날과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기념해 도박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도박 중독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로부터 농자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전해져 왔습니다. 농사가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 되는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는 말인데요. 농민들은 자식처럼 키워온 논을 갈아엎으면서까지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오용석 강원도 연맹의장과 함께 쌀값 안정에 대한 미래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나라의 한 해 평균 쌀 생산 면적과 생산량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요. 이 중에서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전국적으로 생산되는 쌀 생산하는 논 면적은요, 한 70만 헥타르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생산량은 대략이긴 합니다만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한 370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강원도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은 한 4%가 좀 안 되는 한 2만 8천 헥타르,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쌀의 생산량은 한 15만 톤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치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몇 해 전부터 지속적으로 쌀 소비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죠. 네네. 네, 생산량에 비해서 소비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최근 한 3년 기준에서 보면은요. 네. 쌀로 해서 2022년도가 한 56.9kg 정도, 그리고 2023년 전년도가 56.6kg 정도, 그리고 작년은 56.4kg 정도. 그러니까 한 해 60kg도 채 못 먹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쌀 소비량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분석을 하고 계실까요? 예, 어쨌든 이렇게 보면 요새 이제 식생활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쵸. 식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육류 소비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면류나 하여튼 패스트푸드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이 쌀이 탄수화물이 많다고 해서 또 이제 비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쌀 소비가 감소하는 그런 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우리가 식사, 밥 먹는다 하면 정말 그 쌀을 의미했는데 이제는 대체재가 너무 많아졌죠. 네네. 앞서 뭐 더 말씀해 주실나요? 아닙니다. 네. 앞서 지난 4일에 쌀값이 이제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자 최근 논을 갈아엎은 강원 지역 농민들이 벼가마를 대량으로 싣고 도청 앞으로 나오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농민들의 그런 직간접적인 피해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아, 그렇죠. 지금 하여튼 재작년 2022년도에 45년 만에 최대 쌀값이 폭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올해는 지금 예상치긴 합니다만 그 이상으로 쌀값이 폭락할 거로 지금 보이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쌀값이 폭락한 원인들은 정부나 언론에서는 소비량 감소, 그다음에 과잉 생산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쌀 수입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들은 근본적인 원인인 쌀 수입을 중단하라,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쌀값 폭락에 대한 항의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도청에 이제 벼를 적재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45년 만에 최대치로 거의 폭락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과거에 쌀값 최고치를 경신했을 당시와 비교를 해보면 이 쌀값 폭락폭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쌀값은 모든 물가가 20-30년 전에 비해서 다 이제 올랐는데, 네. 임금도 그렇고 소비자 물가도 다 올랐는데, 쌀값은 아직 30년 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10월달 기준으로만 보면, 작년 10월달에 쌀 한 가마가 80kg 한 가마가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됐었는데요. 예. 올해는 불과 10개월도 되지 않아서 지금 17만 한 5천 원 정도로 이렇게 지금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폭락 현상은 앞으로도 이미 수확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폭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상황인데 쌀값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계신 거죠? 네네네. 제가 30년 전에 쌀농사 지었을 때 그때 쌀 한 가마가 17만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30년이 지난 오늘에 17만 5천 원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상황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전국 농민회 총연맹 강원도 연맹이 4일에 도청 앞에서 이제 강원 농민 대표자 대회를 열었고요. 네. 정부 주장을 이제 보면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하면서 이제 수급 조절로 쌀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한다는 점. 네. 그러면서 매년 국내 생산량의 10% 넘게 들어오는 수입쌀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네. 또 그러면서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한다면서 농민 탓을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 구체적으로 먼저 양곡관리법 개정의 핵심은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이같이 발언하신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양곡관리법이라는 것은 실제 쌀값이 기상재해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쌀값이 폭락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을 해라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생산량이 혹시나 이제 과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것에 대한 일정 부분을 시장에서 격리시켜서 쌀값이 안정적으로 좀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핵심인데요. 사실은 양곡관리법의 전제는 쌀 수입이 되지 않는 이러한 사항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쌀 수입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사실 저희가 주장하는 양곡관리법의 이런 주장들이 제대로 좀 반영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에 저희가 강력하게 쌀 수입 중단과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한 양곡관리법을 통과를 시켜라. 그러한 법을 개정을 해라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거부권을 한 20여 차례 지금 하고 있는데 1호 거부권이 바로 양곡관리법을 거부했습니다. 도청에서도 사실은 이 쌀과 관련해서는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해서 도청에서도 특별하게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고민한다든지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노력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참 기사 제목이 안타깝더라고요. 농민들은 노동에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이제 더는 농사지을 힘조차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의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 같거든요. 양곡관리법 개정해라. 그리고 쌀 수입을 중단하라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농민들의 목소리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요구한 내용 알려주신다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핵심은 쌀 수입을 중단하라라고 했던 거고요. 이 쌀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저희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보장을 받았을 때는 의무적으로 1년에 40만 8천 톤을 계속 수입하기로 이렇게 했던 상황인데 저희는 개발도상국에서 빠졌습니다. OECD를 들어가면서 개발도상국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무 조항이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제 그것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양곡관리법이 모든 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최대의 요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끔 그리고 쌀값이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양곡관리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항을 저희가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앞으로 정부와 강원도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으로 여겨지는데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농업이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윤석열 정부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식량 위기의 상황에서 식량 안보의 개념에서 이것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 등화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전혀 목소리에 반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저희들은 분노를 넘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강원도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김진태 지사가 여러 가지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러한 엉터리 이야기를 하지 말고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낮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식량 위기, 식량 안보의 관점에서 강원도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정책들을 마련해야 될지 김진태 도지사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농민회 총연맹 오용석 강원도 연맹 의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입니다)
어제 원인동 남산공원에서 주민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들썩들썩 원인동 마을 축제가 열렸는데요. 밥상 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추석을 앞두고 준비한 행사로 명절 연휴 기간에 지역 어르신을 위한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을 앞두고 벌써 추석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행사가 어제 열렸다고요. 들썩들썩 원인동 마을 축제, 어떤 축제였나요? 네, 곧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어제 원인동 남산공원에서는 주민들이 정을 나누고 또 원도심 마을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네. 원도심에 사는 어르신부터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까지 총 500여 명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였는데요. 재개발로 사람이 줄고 또 홀로 지내는 어르신이 많아진 원인동 지역에서 추석 인사도 나누고 명절을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열린 겁니다. 행사는 어제 이른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가장 먼저 어르신 15명이 참가하는 노래자랑 대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무대를 즐겼는데요. 1등에게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물했고요. 또 어린이집 아이들의 축하 공연과 마을관리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연습한 댄스 공연도 선보여서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무대가 진행되는 동안에 투어놀이 같은 전통놀이 부스가 운영이 됐고 또 커피박 등 놀거리가 마련이 됐는데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조용했던 원인동 마을이 어제는 시끌시끌 활기로 가득 찼는데요.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윤수진 팀장에게 축제 기획 취지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열리는 행사로 명절에 따뜻한 정을 나누고 마을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이 되었습니다. 원주 원도심 남산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원인동 지역이 최근 재개발로 인해서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잊혀지는 추석 명절 분위기를 되살리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공사 소리가 아닌 서로 간의 추석 인사를 나누며 명절 놀이랑 그리고 음악 소리를 마을이 들썩들썩하게 하려고 저희가 들썩들썩 마을 축제로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은 항상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마을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과 봉사를 함께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주변에 계셔서 이런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원주 곳곳에 필요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복지관이 되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요.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흥겨움이 느껴지네요. 또 많은 지역 봉사자들이 축제를 함께 했다는데 현장에서 즐길 거리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우선 혁신도시 공공기관 봉사 모임인 행가래 강원이 어제 축제를 함께 했습니다. 네, 행가래 강원은 키링 만들기를 비롯해서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 부스를 준비했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부스를 찾아 활동을 즐기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또 행가래 강원은 현장에 이동 세탁 차량을 설치했습니다. 지역에 혼자 사는 어르신 50가구를 대상으로 이불 세탁과 배달 그리고 생필품 키트를 전달해서 어르신들에게 추석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렇게 지역 어르신들의 따뜻한 추석나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모여 행사가 진행이 됐고요. 또 지역의 봉사자들은 한켠에서 추석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전부터 국밥, 송편, 과일을 준비해서 다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축제가 마무리됐는데요. 어제 행사에 참여한 행가래 강원 담당자와 어르신 또 지역의 봉사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행가래에서는 커피 찌꺼기를 업사이클링해서 만든 커피막에 다육이를 심는 친환경 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봉사를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규모가 큰 거는 정말 처음인 것 같고요. 어르신분들도 지금 거의 한 20명 정도 대기를 하고 계신데 아주 오늘 풍성하고 즐거운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손으로 직접 흙을 만지고 또 화분에 흙을 담는 거다 보니까 어르신분들이 좀 더 즐거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풍성한 가을 수세 계절에 이렇게 이제 원인동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쁘고 또 열심히 하고 노래 자랑 경합 행사가 또 있고요. 목사님 말씀도 있고 또 이제 뭐 어르신들 뭐 공양하는 거 또 점심시간도 기대되고 또 기대되는 게 많습니다. 아주 그냥. 네. 우리 마을 활동가 분들은 관리소에서 부치기와 동그란 땡이 전을 준비해요. 그 어느 때 행사보다 올해가 더더 규모도 좀 큰 것 같고 원인동뿐 아니라 복지관 어르신들도 다 오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좀 규모가 커서 아침 일찍이 준비했으니까 우리 맛있게 준비하느라고 봉사자들과 함께 하니까 좀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서 추석 당일까지도 크고 작은 행사가 이어진다고요? 네, 오늘 명절을 앞두고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서 복지관은 추석맞이 행사를 이어갑니다. 오는 금요일 9월 13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으로 단구동 마을관리소에서 50가구의 명절 음식을 전달하는데요. 지역의 봉사자들과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음식과 안부 확인을 진행합니다. 또 복지관은 9월 18일 추석 당일에 복지관 문을 여는데요. 추석에 홀로 지낼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찾아서 함께 식사도 하고 다양한 놀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의 손길로 지역 어르신들이 한층 더 따뜻한 추석 명절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 어르신이 따뜻한 추석을 보내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원주 기업도시 세브란스 제2병원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네, 기업도시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제2병원의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원주시는 지난달 30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제2병원이 건립되는 지정면 가곡리 1284-2번지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을 고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열람 공고도 실시했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하반기부터 이곳 17,982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제2병원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까지 부지 매입 및 실시 설계 등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업도시 주민들에게는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이 수건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2병원에 그럼 어린이 전문병원도 포함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제2병원에 기업도시 주민들의 수건인 어린이 전문병원이 포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어린이 전문병원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병원 측은 최근 어린이 전문병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도시 주민들은 소아과 부족으로 인한 야간 진료 공백을 비롯해 지역 내 대형 병원까지 최소 20분가량 걸리는 먼 거리 탓에 불편을 겪어온 만큼 어린이 전문병원 신설을 요구 중인 상황입니다. 김경련 원주 어린이 전문병원 추진위원은 어린이 전문병원은 그동안 소아과 의료 서비스가 부족했던 기업도시의 문제를 해소할 열쇠가 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로 정치권과 간담회를 통해 필요성을 적극 호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관계자는 본격적인 실시 설계 작업에 들어가야 구체적인 내부 시설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생명 최전선의 주인공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제2병원 건립이 잘 진행되길 바라보고요. 다음은 횡성 소식입니다. 횡성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됐다고요? 네, 횡성 초교 옆 옛 군부대 부지가 2024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구 도심 재생을 촉진하고 산업, 공공, 복지,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지구 단위 개발 사업인데요.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최종 지정되면 국비 250억 원을 포함한 지방비 등 모두 400억 원의 지원을 확보해 공공시설과 인프라 조성에 투입할 수 있고 저렴한 기금을 활용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군은 지난해 횡성초교 옆 군부대 이전 부지를 매입,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입 개발을 위해 공공주도 전략을 수립해왔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개발 제한으로 낙후된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기업 지원센터 등 이모빌리티 육성 거점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계획했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횡성 의파 이모빌리티 혁신지구는 첨단 산업 육성, 정주 환경 개선, 공동체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를 선도적 가치로 정하고 거주민과 근로자 및 생활 인구를 함께 연결하는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을 개발 전략으로 제시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임광식 군 투지 유치 과정은 후보지 선정을 통해 구도심에서 국민체육공원까지 연결되는 장기적인 전략 수립에 호재가 마련됐고 내년도에 최종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평창 소식입니다. 평창 관광문화재단이 공식 출범했다는 소식이죠?
네, 평창군의 관광과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책임질 평창관광문화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 3일에는 평창관광문화재단 창립총회가 평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심재구 평창군들을 비롯해 평창관광문화재단 발기인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이날 총회에서는 이정림 상임이사 선임안과 재단 정관안,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했습니다. 평창관광문화재단은 비영리재단 법인으로 평창군의 관광, 문화, 축제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관광 문화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군은 평창관광문화재단의 초기 출연금 1억 원을 비롯해 해마다 운영비 14억 원과 사업비 20억 원 등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재단 사무실은 대화면 상암리 다리 물구비 회관으로 군은 재단 출범을 앞두고 이번 달 내로 리모델링을 마칠 계획입니다. 재단 임원은 조례에 따라 평창 군수가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공모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정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감사 등 12명,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경영지원팀, 관광진흥팀, 문화사업팀, 지역축제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됩니다. 군은 2023년 12월 평창문화도시재단이 직원 간 내부 갈등을 이유로 해산되고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해 관광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평창관광문화재단을 추진해 이날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네, 또 끝으로 오늘 영월 소식, 영월 예밀와인이 정부 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소식 준비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였습니다. 9월 10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